바람 죽인다. 놀러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막 2개씩 올렸는데 진짜 바빠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해야 될 건 하니까 쉬어가는 페이지는 아니지만 주력 사업 중에서 또 하나가 오버랜딩 차량들의 파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드리고 유지 보수 이렇게 해드리는데, 뭐 덕분에도 보니까 예전에 저 뭐 10여 년 전부터 했던 블로그 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 올드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는 요새 나오는 옛날 올드카를 가지고 또 차박 캠핑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번 그 올드카에 대한 그 궁금증도 해소할 겸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올드카를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촬영에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입고가 됐어요. 이 차는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하고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만들어질 차량이고, 이 옆에 있는 차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더 환자가 계시구나. 저는 대부분 올드카들이 이제 다 판매를 했는데 뭐 수도 없어요. 1년에 뭐 이런 것들 뭐 옛날에 뭐 한 20대는 기본으로 사다 팔다 했었는데, 이 단일 차종으로 갤로퍼를 10대 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V6, 그리고 디젤도 DOC가 달린 것들.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엔카랑 뭐 중고나라 뭐 띠빵 이런 데를 5분 대기조처럼 매일 지켜보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면. 제가 뭐 캠핑 관련된 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로 이제 우리는 캠핑장에 안 가고 노지에 가잖아요. 노지에서도 조금 더 험한 데를 가려면 차량 자체가 뭐 사륜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오프로드 세팅이 돼 있는 차여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최적의 베이스 차량이 저는 이 갤로퍼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쓰비시 파제로라고 하고 유럽권에서는 몬테로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갖고 와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던 무쏘 눌러버리고 갤로퍼 차종이 우리나라 당시에, 저도 기억나요.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초까지 저희 이모부가 이걸 타고 다녔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쪽 8호에 막 낚시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사료 넣고 막 다, 그땐 다 진흙이었죠. 제가 이 차량을 한 2007년인가 8년부터, 그전에는 구형 코란도 각진 걸 했고, 그러다가 그게 너무 스틱이고 힘들다 보니까 오토를 찾게 됐고, 디젤을 샀다가 가솔린을 샀다가, 저도 제 지금 검정색이 있지만 저도 갤로퍼 8대째예요. 근데 다 정리하고 저게 하나 남았지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환경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못 타요. DPF가 당시에 장착이 돼 있었는데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DPF가 아니고 DOC라고 했죠. 그래서 DOC라는 게 장착이 돼 있는 것, 그런 차량 아니면 이렇게 V6 가솔린 차량, 대부분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개인분들 그것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고급차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랜저 V6 3000cc 그거와 다 같은 차 엔진들이에요. 이 차들 여기 있는 거 싹 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분들이 사셨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았고, 이 V6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려면은 1,500, 2,000만 원 지금 주셔야 돼요. 저 예전에 300 주고 샀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올드카 매니아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또 그러냐, 얘는 갤로퍼가 보시면 얘네는 이제 2세대 갤로퍼 2라고 해요. 앞에가 틀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갤로퍼 1. 저도 이 모양을 좋아해요. 이 모양 이쁘잖아. 이게 각지고, 이게 오리지널 미쓰비시 파제로하고 똑같은 룩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블로그에 다 있다. 사진 좀 퍼서 올려드려. 내가 찾아다녔어, 당시에. 그래서 뭐 일본에도 가고.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 초기형의 V6 가솔린 모델은 엄청나게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있기가 참 힘든데, 가지고 있으려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500, 2,000 주고 사서 또 뭔가를 손을 대려면 한 3,000, 3,500 예산은 잡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이 모양이 너무 좋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시는 수밖에 없죠. 갤로퍼 1의 V6 가솔린, 갤로퍼 2의 V6 가솔린을 갖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갤로퍼 1의 V6 가솔린을 그분이 대부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이분 그 차고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찍으려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갤로퍼 2의 가솔린입니다. 이것도 비싸요. 근데 얘보단 싸죠. 한 반값 정도 싼 것 같아요. 얘 가솔린은 한 1,000만 원대 초반, 800, 900, 1,000만 원대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이렇게 부식이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분이 차주분께서 관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상태를 그냥 계속 보존하신 거예요. 이 룩이 그렇잖아요, 벌써. 이런 룩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얘 보세요. 깨끗하잖아. 그리고 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원가 절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얘보다 좀 더 이 노화가 빠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V6 가솔린이 있고, 자, 이건 뭐냐? 갤로퍼 2인데
갤러퍼 원으로 개조를 해놓으셨어요. 이분도 참 매니아시죠. 어느 날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바로 그냥 놓고, 나도 없는 데서 놓고 가셨대. 자, 그런데 이분은 외관을 원으로 개조를 하셨고, 저게 이쁘니까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손대면 전체 도색을 이렇게 예쁘게 싹 하셨어요. 이 올리브 그린으로. 저 참 좋아하는 색깔인데. 자, 근데 얘는 V6 3000cc지만 얘는 가솔린이 아니고 LPG입니다. LPG. 가솔린보다 장점은 유류비가 조금 저렴하지만, 얘가 가솔린 지금 3000cc에 나온다는 차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연비가 저 당시에 나왔던 것보다는 좋을 거예요. 근데 얘는 분사 방식도 그렇고, 이 당시에 나왔던 그 3000cc 가솔린 차량하고 지금 차량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연비가. 자, 얘는 근데 이 당시 기준에 똑같은 3000cc 썼지만 이때는 가스값이 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해졌죠. 다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저도 똑같은 제 차도 V6 LPG예요. LPG인데 이걸 사는 이유는 일단 연비나 이런 걸 따져서는 이 차를 탈 수가 없고, 뭐 이게 큰 뭐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갤러퍼를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불리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예요, LPG. 가솔린을 구하기 힘드니까. 자, 이 차를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갤러퍼 2지만 갤러퍼 1으로 실내까지 다 바꾸셨어요. 이 패브릭이 직물로 요 가죽하고 컨비네이션에서 시트까지 구형 버전으로, 대시보드 구형 버전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 감성을 살리고 싶으셨던 거야. 나도 이걸 알거든. 핸들도 마찬가지로 MMC 이걸 또 구해서 달아 놓으셨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가 되게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본에서 설계한 이 사이즈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넓어.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플랫이 돼. 이게 현대에서 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한 거지. 그래서 구형 시트를 구해다가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똑같이 갤러퍼이기 때문에 이건 구조변경 문제없이 가능하고요. 차박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뭐 하나 합판에다가 자작판으로 해가지고 설치만 하다 보면 정말 쉽게 차박 차량으로 컨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갤러퍼 2의 LPG는 이렇게 하이루프야. 이 높이가 고가 굉장히 높다고. 여기 남잖아. 이러니까 앉아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이 정도까지 하려면 LPG 차량을 구매하는데, LPG 차량이 요새 300만 원, 400, 500, 뭐 조금 관리된 거 600만 원대도 나오는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어느 정도 손을 대서 한 10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본격적인 4륜 오프로드 태생의 차량을 가지고 국내에서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갤로퍼도 좀 뽑기 요런 게 있나요, 중고로? 뽑기라고 하기보다는 웬만하면 관리 잘 된 오토매틱을 사는 게 좋지. 자, 뽑기는 신차에 내가 봤을 때는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 중고는 어차피 자동차 히스토리 이력을 보면 사고가 얼마큼 났는지, 사고도 나는 크게 안 보거든. 난. 왜냐면 어차피 난 다 뜯으니까. 그럴 각오가 있다고 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도 크게 의미가 없어. 엔진룸까지 다 들어간 거를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거 엔진룸이 어느 정도 먹었어도, 우리 흔히 말하는 3박자로 먹었어도 수리가 얼만큼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차는 후드를 열면 공간이 광활해. 다 확인이 돼, 육안으로. 내가 눈으로 얘기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17만에 갖고 와서 지금 23만 된 것 같은데 18만 정도 차를 타려면 웬만한 거 수리하지 않고서 못 타. 예를 들어서 뭐 한 9만 탔다, 차를. 그러면 10만 정도 되면 막 쏟아져 나오거든. 그럴 때 보통 차 팔아버리잖아. 매매상에 그냥 싸게 넘겨버리고. 그럴 때 중고를 그런 걸 갖고 오는 경우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걸 알거든. 나 같은 경우는 그래. 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9만 사시지 말고 15만 사세요. 그래.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오너가 쭉 탔던 거. 오너가 몇 명 바뀌었냐를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봐. 오래 타기 위해선 이 사람이 분명히 수리를 안 하고는 못 탔단 말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탄다고 하더라도 그 얘네 전자장치가 있어? 없단 말이야. 전자장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무슨 등속이 나갔네, 오일이 들줄줄 새. 결국에는 나중에 오일 갈러 갔다가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갈거든. 그러려면 적어도 15만 이상 돼야 그런 소리를 듣거든. 그런데 18만 원 갖고 와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깨끗해. 다 교체했거든, 전차주가. 3,400만 원에 살 수 있는 베이스는 이런 차들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4륜에 로기아까지 있는데. 그러니 그거는 뽑기라고 하는 것보단 일단 얼마만큼 내가 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 차를 그 성의껏 내가 살펴봤냐, 거기에 맞춰서 차량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지. 세금 궁금합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1년에 이 갤러퍼는 V6 3000cc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지하게 싸지. 이 차 같은 경우에 1년에 세금이 20 몇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분기에 뭐 한 10얼마 나오지. 엄청 싸지 그래도. 네. 가스를 만땅 넣으면 6만, 요새 한 3천 원 들어가더라도 그저께도 넣었는데, 나는 5만 가지 다 해놨잖아, 차에. 이걸 타다가 이걸 시운전하고 타잖아? 날라다녀. 또 더군다나 스틱이야.
내가 보니까 얘는 한 6km, 5km 나오는 것 같아. 고속도로에 올라가도 7km 이상 안 나와. 그래도 싸. 6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 요 갤로퍼 있잖아요. 이 갤로퍼를 이 사장님 이 검은색 갤로퍼처럼 아예 싹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렇지. 그런 분들 많지. 가능하신가요? 그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야. 얘는 판매용 차도 아니고, 제가 순수하게 일 보고, 출장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일 보고 거기서 자고 보잖아요. 얘가 여간비를 다 벌어주거든요. 그리고 대리비를 엄청나게 벌어주는 차입니다. 무슨 뭐 예쁘게 꾸민 차가 아닌데 너무 궁금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스페어 타이어 캐리어를 일단 열고, 나는 어딘가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아니 개판이야 개판. 자, 개판인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걸어놓는 걸 좋아해. 나는. 이게 좋아. 우리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잘 때 누워서 자고, 저는 화장실도 여기서 봐요. 여기 이 달려있는 게 이게 화장실이야, 시커먼 게. 이거 진짜 저분 노벨상 드려야 돼. 한국 분인데 팝업을 해요, 텐트를. 오. 이렇게 올라가고, 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내가 위에다 지금 묵은 거 올려놨어. 네. 위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 1, 2층에서 잘 수 있잖아. 겨울에는 이렇게 투명 우레탄 창도 있고, 밖에도 보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네. 오. 완전히 이제 평탄화가 되잖아. 네. 제끼려면 별로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 힘들잖아. 근데 이 시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제껴져. 얘가 쉽게. 뒤에 요 레버로. 이게 우리나라의 특정 차들을 시트를 여기다가 매립을 하는 거야. 딱 필요한 것만 차에다가 세팅을 해서 갤로퍼 2열 밑에 보면 공구함이 있어. 그거를 잘 활용하면 거기에 무시동이 차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터리 얇은 걸 또 옆으로 또 매립도 할 수 있을 만큼 파내가지고 방법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차량의 베이스를 훌륭하고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서 뭐 일어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장점들이 많다는 거지. 요거를 안에다가 요걸 만들었어. 이게 테이블이야.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아.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도 보고. 네.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는 술 먹지만 이렇게 지금 덥고 회사에 있고 막 일하고 하려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네. 그 여기 물가에 간다고. 그래서 보면서 필기하고 노트하고 일해. 차량은 타이어를 33인치 리프트업을 했고 올렸고 바디업도 했고 쇼바도 다 더블 쇼바를 달아놨어. 그래서 그 더블 쇼바를 달아놓은 거를 안 달아놓은 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더블 쇼바를 단 거는 너무너무 승차감 차이가 많이 나거든. 특히나 이제 항속으로 고속 주행을 할 때. 자, 그래서 조금 하체 비용을 들이실 분이라면 더블 쇼바 가는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원래 이 차를 좋아해. 얘도 미츠비시 차야, 태생이. 미츠비시의 칸터라고. 다 미츠비시야. 얘네들이 이런 거 원래 만드는 애들이야. 자, 그런데 1톤 화물차. 이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002년식 봉고 프론티어 4륜이야. 디젤이지. 근데 4륜이야. 프레임 바디고. 당연히 프레임 있지. 얘네들처럼 차를 띄울 수 있어. 일단 디자인이 각이졌잖아. 이것도 구형은 더 이뻐. 근데 구형은 이쁘긴 한데 난 이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전면 모습에 이 동그란 이 램프 모양. 그래서 이걸 택했고 이게 DPF가 달려 있어야 지금 환경 규제에서 벗어나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DPF가 달렸어. 4륜의 더블 캡이야. 대한민국에는 유니목이 없거든. 유니목은 실제로 차는 엄청 멋져 좋아. 나도 유니목 하고 싶어. 근데 걔를 가지고 다닐 만한 데가 사실 많이 없어. 유니목도 실제로 여기 이 카고 베이스가 이거보다 별로 안 길어. 더블 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 얘가. 네. 자, 제가 얘를 싹 지금 떼어냈고 이제 내일부터 여기 에어리프트 작업이 들어가요. 이 차가 일루 진입이 가능한 워크스루가 가능한 C타입 트럭 캠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요만큼 연장이 돼요. 또 사이즈가 법적으로 그거까지 적용이 돼서 이만큼 나와요. 4륜 화물 1톤 화물 트럭 캠핑카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 배출가스를 얘가 한번 걸러주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게 매연이 얘가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덜 나가지. 그래서 매연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환경 규제에 문제 없이 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해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그런데 이 차를 구하기가 힘드니 1톤 봉고 화물차, 지금 봉고 3나 포터, 그 화물차 베이스가 얘랑 거의 같아. 사이즈는 이 각진 디자인의 캐빈을 설계해서 엄청나게 이쁜 차를 지금 준비 중이고,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한국형 오버랜딩 트럭 캠핑카가 만들어진다는 거. 오늘 옛날 차 올드카 뭐 특집은 아니지만 나름 올드카를 가지고 소개를 드려봤고, 올드카를 가지고 캠핑이나 차박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건 저희 채널이나
따로 회사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